나이를 먹으니까요, 안경을 벗어야 글씨를 보여요. 국회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려고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은 카메라가 다 들이댑니다. 국회의원들 이거 안경 함부로 벗으면 안 돼요. 왜 핸드폰을 본회의장에, 의원총회장에 갖고 들어가십니까? 어제도 사고 났잖아요. 어제도. 왜 핸드폰을 갖고 그런 회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걸 뭐 찍혀가지고 빌미를 주잖아요. 빌미를. 정치 지도자는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빌미를 줬잖아요. 칠흑각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국민의 지도자라면 빌미를 주는 그런 처신도 해서는 안 된다. 유엔에 제소하겠다.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이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정치는 현실이라고 그러죠. 정치는 이상이 아니에요. 권력의 세계는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 만평,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쪽 당 얘기를 했더니 또 몇몇 분들이 야, 요새 뭐 국민의힘이 더 복잡한데 니네 집구석이나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사정은 더 시끄럽고 복잡하지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준석 전 대표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내용이 지금 2달 넘어서 지금 3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여당이 지도부를 확실하게 잘 세우고 대통령하고 잘 협력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여당이 이렇게 지도부가 몇 달째 지리멸렬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도 국민의힘에 있지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당은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떠들면 됩니다. 뭐 책임지지 않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나 여당은 좀 다릅니다. 여당은 국가의 안위와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도체제가 정비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춰서 윈윈 하면서 나라를 구석구석 살펴야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문제,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이 이준석 문제를 처리하면서 마치 이준석은 뭔가 약자이고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강자이고, 그래서 뭔가 이준석이가 당에서 쫓겨나고 이런 각도에서만 이걸 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의도한 대로 지금 흘러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기류가 바뀌어서 결국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가 빌미를 주었지 않느냐. 7억 각서 측근이 가서 그걸 쓰면서 이게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하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로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이걸 우리가 한번 정비해 봐야 되겠다. 그동안 이 문제를 제대로 봤는지.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지금 이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또 추가 징계한다고 하느냐 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 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 표현의 자유도 한계를 넘으면, 쉽게 말하면 한계를 넘으면, 도가 지나치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는다는 말은 결국 해당 행위를 하고 해당 행위 발언을 하면은 징계를 받고 제명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례가 한국 정치사에 얼마든지 있고, 또 그때마다 법원이 판결로 그걸 또 인정한 그런 전례도 있다, 이렇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제 애정도 보여주다가 좀 자중하라고 꾸짖다가 해서 이제 그게 도저히 이제 자중이 안 되고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절을. 근데 이 표현이, 홍준표 대표의 꾸짖는 표현이 상당히 저는 좀 정확하다. 이 사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애초부터 이 문제를 보면은요, 윤석열과 이준석의 이 어떤 관계, 이걸 보면은 처음부터 불편했어요.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장난기에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도 대선 그 과정에서도 2번이나 나 이 대표 안 하겠다 가출을 하고, 말하자면 몽리를 부린 거죠. 윤석열 당신
내가 안 도와주면 당신 대통령 되겠어? 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급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뭐 지방으로 이준석 대표가 가출한 현장까지 쫓아가서 사실상 읍소를 하고 둘이 포옹하고 또 화해하는 척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됐지만 사실 그게 윤석열도 아쉬우니까 가서 뭐 그렇게 한 거고 겉만 풀었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동화됐겠느냐, 이것은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던 차에 윤핵관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려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됐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제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여러 차례 봐왔지만 대선이 끝나면은 여야가 다 큰 변화가 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은 당연히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임기에 관계없이.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비대위 위원장이 당을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끌지 않아요? 민주당도 뭐 우상호 원내대표 하신 분이 이끌었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빨리 정비를 했죠. 그러다가 뭐 전당대회를 해서 대선에서 떨어진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야당의 길이고, 여당은 뭐 어떻게 되느냐? 여당도 변화가 옵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여당의 역할은 대통령을 어떻게 잘 보좌해서 보필해서 당신들이 만든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거든요. 여당의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여당 대표도 재신임이랄까, 계속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묵시적인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율이 안 됐던 거죠. 이번에는 안 됐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의 정치력도 좀 부족했다고 보고, 또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봐야죠. 당선인에게. 대통령 되셨는데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계속 호흡을 맞춰서 당정을 여야가 이렇게 잘 조율해서 가도 괜찮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지 않느냐. 마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임기 2년을 다 채우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막 당선됐는데 공천 얘기하는 정당 봤습니까? 그것도 저는 안 맞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은 총선에 임박해서 그때 다 공천 얘기하고 선거법 개정 문제가 여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당선돼서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뭐 혁신이 만들어서 공천 자기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대통령이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임기 남았는데 쫓아낸다고 하는데, 제가 당협위원장을 6년째 하면서요, 저희 당의 대표를 몇 분 모셨느냐? 비대위원장을 4분, 당대표를 3분, 이번 비대위원장 정진석까지 하면 비대위원장이 5분이니까 8분을 모신 거예요. 한마디로 당대표의 평균 임기가 1년도 채 안 됩니다. 당대표라는 이 무거운 자리는 정치에 책임을 지는 자리지 임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여고, 야고,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나를 쫓아내냐, 임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것부터 잘못됐고요. 결국 이 문제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이준석이라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계속 당대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다면은 저는 제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킴으로 해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고, 저는 저 공부 좀 더 하고 올랍니다, 한 1년 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젊은 사람답게 배낭 하나 메고 인천공항에서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비행기 타는 모습 보여줬다면은 이준석은 정말 국민의힘의 영웅, 보수의 영웅, 이 나라의 영웅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에 국민들은 야, 저 사람 됐다, 저거 진짜 제목이다, 이랬을 것이고요.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당이 다시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이준석 데려와, 이렇게 했을 것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뭐 허물이라 할까, 그 의혹, 뭐 성상남, 무마교사 이런 것들도요, 아니 국민들한테 저렇게 인기를 탁 그 한 장면으로 끌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그거 수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가버리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일부에서는 이준석의 정치적인 욕망, 이준석은 자신의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으면은 불안해한다. 관종이라는 말을 쓰죠. 관종. 그 다음에 이준석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기술, 테크닉이 그 정도 수준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이준석 편을 들고 있는 분들 뭐 허은하, 김웅, 뭐 김용태 이런 분들도 저는 왜 그렇게 강경하게만 이준석이 가야 했을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뭐 1년 아니면 6개월은 대통령 당선자의 시간이잖아요. 윤석열의 시간이지 이준석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느냐.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배출했건 간에 대한민국 운명,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 이 5년을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차원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인데 자꾸 그걸 이준석의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계가 이제 다 지나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말 잘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이준석 대표가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해가지고 뭐 계곡이다, 뭐 신군부다, 양두구육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신이 만들어낸 대통령한테 계곡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계곡이를 팔았다고. 북한의 김정은이, 김여정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 말 썼습니까? 김여정이가 윤석열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은 했어도 계곡이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건 해도 너무한 발언을 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는 것은 또 표현의 자유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이 입을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한다면은 우리가 뭐 가족관계부터 이 국가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표현의 자유 얘기하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요. 안경을 벗어야 글씨를 보여요.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핸드폰 본다고 보려고 안경을 이렇게 벗으면은 카메라가 다 들이댑니다. 절대로 국회의원들 이거 안경 함부로 벗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왜 핸드폰을 본회의장에 의원총회장에 갖고 들어가십니까? 어제도 사고 났잖아요. 어제도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나는 왜 핸드폰을 갖고 그런 회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걸 뭐 찍혀가지고 빌미를 주잖아요. 빌미를. 정치 지도자는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빌미를 주고 다 빌미를 줬잖아요.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도 일종의 빌미를 준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빌미를 줬잖아요. 칠흑각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국민의 지도자라면 빌미를 주는 그런 처신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추가 징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유엔에 제소하겠다.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유엔에 제소하겠다. 이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 징계를 책임 맡고 있는 이분이 유엔 관련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정책센터 대표도 하시고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도 하시고 그래서 뭐 유엔에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1차적으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그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이제 조문하시고 미국의 뉴욕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엔을 들먹거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좀 조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교를 하시고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지금 민주당도 총을 쏘는데 이준석 대표까지 조롱하고 총을 쏘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처신이 결국 이준석 대표를 처음에는 응원했던 그런 지지자들이 많이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느냐. 저는 뭐 여론조사 다 믿지 않지만 엊그저께 무슨 여론조사 비호감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1등이 나왔잖아요. 비호감도 정치 지도자에서 이준석 대표께서는 좀 잘 판단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대목을. 지금 징계가 되고 있는데 이 추가 징계는 첫 번째 징계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하도록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손절하는 참다 못해서 국민의힘의 주류가 지도부가 윤핵관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핵관이라고 하잖아요.
핵관하면 무조건 뭐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들 또 이미지를 만들어요. 이 핵관이라는 단어를 이준석 대표가 뭐 썼다는 말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민주당 쪽 패널들이 막 계속 공격을 해요. 아니 핵관이 없는 시대가 있었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역사 시대를 봐도 핵관이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왕만 있고 대통령만 있고 핵관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과거 동교동이라고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관 아닙니까? 상도동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핵관이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노무현 시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의 핵관 아닙니까? 노무현의 친구란 이유로 부산에서 변호사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되니까 일약 서울에 와서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노무현 친구 아니었으면, 노무현의 핵관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시게 되고. 저는 핵관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소관계가 있고 핵관들이 잘해야죠. 핵관이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고려 왕건도 핵관이 있었고 조선 태조 이성계도 다 핵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핵관들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부족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지, 핵관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것은 절대 아니다. 그 현실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그러죠. 정치는 이상이 아니에요. 권력의 세계는 현실입니다. 그 윤리위원회를 또 자꾸 당의 율사 출신들이 많아요. 뭐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이 법하고 자꾸 이 윤리하고의 문제를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제가 과거 한나라당 때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을 했었어요. 그때 윤리위원장이 임명진 목사님이셨고 제가 윤리위원을 그 밑에서 했습니다. 그때 김무성 우리 의원도 와서 징계를 받았어요. 제 기억에. 윤리라는 것은요, 자, 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해당 행위를 하고 근거 없이 당을 비난하고, 이게 다 윤리의 문제지 법의 문제가 아닌데, 아니 법적으로 뭐 어쩐데, 그건 법이 할 일이죠.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이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거 아닙니다. 윤리는 옛날에 상김시대, 과거에는 윤리위원회의 명칭이 당기위원회였습니다. 당의 기강, 당기위원회. 당의 기강을 잡는 위원회예요. 당원들의 기강을 잡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법으로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은 법이고 윤리위원회는 방금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당헌 당규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국민의힘을 아예 파괴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당원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이런 게 다 이게 징계 사유로 지금 당헌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규 윤리위원회 20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이런 게 다 지금 징계 사유인데, 이걸 가지고 뭐 법적으로 뭐 지금 그 황판 사람분이 뭐 최고위원회의를 사퇴한다고 선언해놓고 왜 또 가서 의결을 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지금 인용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무려 가처분 신청이 5번째입니다. 무차별 국민의힘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저는요, 그 황판 사람분의 결정도 제 정치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 문제만큼은 그걸 인용을 해주더라고요. 황판 사람분이. 비상상황이 아니다. 비상상황이 아닌데 왜 비상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주호영 비대위를 구성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아니, 판사가, 한 사람의 판사가 정당의 비상상황이다 아니다를 자기가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0일도 안 됐는데 24%까지 떨어졌어요. 바닥을 쳤어요.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이다, 무마교사다 이런 문제로 시민단체로 고소 고발이 돼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것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정당이 이런 정도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근데 판사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100일도 안 됐는데 취임한 지 5월 10일 날 취임했나요? 24%면은 이거 국정 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지지율이에요. 바닥을 친 거 아닙니까? 비상상황이 아니다? 자, 당대표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가지고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수사받는 상황은 최초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뭐 민주당 사람들이 이준석 편 들죠. 윤석열 편보다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기국회 열렸죠. 국회에서 본회의고 상임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상납당 대표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국민의힘을 성상납당이라고 매도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준석 이 사태를 일부 언론들이 몰고 가는 그런 시각으로 계속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런 이유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일보 후퇴했으면은 2보, 아니 100보, 1000보를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럽디다. 이준석이가 당신 아들이라 해도 품을 수 있겠느냐. 몇몇 사람들이 품어라 하는데 네 아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 품을 수 있냐고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품을 수 있겠어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게 이준석의 강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저는 이 청년 정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번 이준석 사태를 계기로 정말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정치에 와서 활동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듭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최근에 그 강문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참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그 고생, 아픔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보면은요.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뭐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준석의 강은 어떤 강일까요? 26살 때 아버지가 유승민의 친구라는 이유로 박근혜 체제 때 비대위원으로 전격 발탁이 된 행운아.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런 행운이 오겠어요. 비대위원이면 최고위원이에요. 당 최고 지도부입니다. 34살에 당대표가 되셨나요? 참 대단하죠. 너무 아깝죠. 이런 분들이 잘 커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부러져 버리려고 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큰지는 여러분 제가 쭉 얘기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젊은 당대표가 돼서 20대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20대 여성표는 못 얻었지만 20대 남성표를 많이 윤석열 후보가 얻었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어떤 들보는 덮어버리고 계속해서 가처분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의 대표를 하신 분이 국민의힘이라는 집안을 아주 망하게 하려는 듯한 이런 강이 아닌가. 이준석의 강은 정말 모순된 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지금 벌써 석 달이 이제 됐는데 이렇게 지리멸렬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도 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여러분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책임진 정당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이제는 정리하고 하루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빤듯하게 잘 세우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면서 어려운 이런 경제, 민생 또 외교, 대북한 관계 잘 풀어나가기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오늘의 강성망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생은 즐겁게. 감사합니다.